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저 인터뷰 내용 어제 이미 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약소국 대우를 받고 있느냐, 취급을 받고 있느냐. 약소국 취급을 받고 있다. 예, 네.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같은 얘기를 영국 총리나 아닌 말로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게 체포영장 발부한 곳이죠. 있는 네덜란드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러시아도 중국도 끽소리를 할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할 겁니다. 실제 일본이 가령 중국 문제만 얘기를 하자면 이 양안 문제, 그리고 대만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 힘에 의한 어떤 현상 변경, 상황 변경을 우리는 반대한다. 일본에서 그런 말을 한 분들은 역대 총리들이에요. 네. 역대 총리가 그런 말을 다 해도 일본에는 끽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교장관,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도 하지도 않고, 당연한 말을 들은 것처럼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이제 시소 게임을 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IRA법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문제고, 그리고 핵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한다 이런 서비스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지난번 한두 번 했잖아요. 한 이유는 이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어떤 보장이 없는 한, 미국 그것도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냐. 네.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하면 되겠다. 그래 핵을 공유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 문제하고 이 핵 공유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때, 사실은 같은 우방이지만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면 안 될 문제가 있으니까. 협상력이 안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신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씨가 저는 만든 작품이라고 봐요. 로이터를 불러서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해서 확실하게 지금 조 바이든은 민주진영 대 반민주진영, 그걸 어떤 데서는 군의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독재 진영입니다. 중국, 러시아 다 스트롱맨들 독재 진영이에요. 독재 진영과 민주 진영과의 한판 싸움에서 우리가 확실히 민주 진영이 쓰는 것, 그것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로이터 통신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마나 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한 말은 그거예요. 민간인에 대한 어떤 엄청난 대량 공격,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그리고 명백한 전쟁법 위반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냥 발을 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원을 고려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무조건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이미 방어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늘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서구에서 가령 폴란드처럼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도 않고 가령 독일만 하더라도 레오폴드 전차를 공급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영국처럼 늘 러시아를 상대로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영국은. 그렇지도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중적인 장치를 하면서 했는데도 러시아가 당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당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우리의 최신 무기를 갖다 놓겠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를 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크스 같은 미사일, 빈치 기동하는 미사일 말입니다. 그거 북한 기술 아닙니다. 러시아가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이 개발할 수 없는 KN-23, KN-24가 다 그래요. 그 미사일들이. 그런데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이 그런 미사일 도발을 올해 들어와서만 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러시아는 비판적인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러시아 푸틴도 그랬고 러시아 외교부도 그랬어요. 유엔에서도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을 옹호를 했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는 푸틴이 나서고 심지어 누굽니까? 메드베데프요. 메드베데프죠. 네. 예,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예. 예.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이 양반도 나서가지고 예. 북한에 우리 최신 무기를 갖다 놓으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식의 반공갈을 쳤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중국은 어제 오후에 왕문빈 대변인이라는 자가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예. 불용치회. 불용치회. 예. 네. 대만은 자기들에게 핵심적인 이익 중에 핵심적인 이익이다. 그걸 이중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핵심 중에 핵심이다. 자기들 이익 중에 핵심 중에 예. 핵심이다. 그래서 불용치회, 불용,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회가 뭐냐? 치는 놓을 치자예요. 회자가 뭔가 하면 놀랍게도 그냥 입이 아니고 주둥이 회자입니다. 입구변에서는 주둥이 새의 부리를 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둥이 놀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의미네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외교부가 발끈했죠. 발끈해가지고 외교부 차관이 중국 대사 들어와라. 이래서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데는 그냥 말 참견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내놓았어요. 직역을 하면 난리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직역해줘야죠. 네.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바로 이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모든 물줄기는 동쪽으로 향하고 뭐 이런 식의 칭송만 하고 우리가 허리를 굽신굽신거렸으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국가적 이익을 다 뺏겼단 말이에요.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나는 이 가령 불용치회다 이런 말을 썼다면 이건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그리고 이 왕이가 이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요. 네. 이 주둥이 회자를 썼겠어요. 새 부리 회자를. 예. 상당히 굴욕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네. 굴욕이 아니에요. 네. 이건요 완전히 네. 자기들이 속국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청나라 시대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리가 뭐 수교 33년인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어쨌든 교역도 하고 경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차만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다른 러시아의 네. 다른 가령 뭐 그 BMW, 르노 이런 세계적인 차들이 다 철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철수를 다 했는데 현대차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오히려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늘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생산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주 참패를 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차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러시아가 세계의 일원으로 돌아올 때를 기대하는 건데 지금 놀랍게도 이 푸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전쟁에서 완전히 고기를 돌려버렸어요. 네. 이번 ICC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요. 가령 ICC가 그냥 말만 ICC 국제 형사재판소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르완다나 라이베리아 대통령 같은 곳에서 실제 수감을 시켰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징계형을 처하고 수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124개국이나 되는 회원국이 남아 있습니다. ICC에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이 이번에 탈퇴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124나라는 푸틴이 들어오면 체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원국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푸틴이 가령 한국에 방문을 했다 이러면 푸틴을 체포를 해야만 돼요. 이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도 그 가령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 편을 내들고 하는데도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북한을 왜 그렇게 보호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공격도 하지도 않고 점잖게 대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말, 가령 민간인에게 대규모 공격을 했을 때, 그리고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니 이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국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말도 못하는 게 참 만약에 한탄스럽다, 이런 씁쓸하다 말을 이런 할 수 없다면요, 말씀이시군요. 그 대한민국 문민국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미 G10 안에 들어왔고 이미 선진국 뭐 잘나든 못나든 이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한 이상은 예. 일종의 발언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진국으로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대통령이든 뭐 외무부든 코멘트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뉴스가 다 되는 것인데, 가령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이 정도의 표현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진영이 아니라 정말 스위스처럼 딱 중도 진영이거나 아마 스위스도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 가령 중국이 우리가 이번에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 이러고 나서 아마 우리 외무부가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날 저녁 때 우리 외무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 표현을 이미 썼습니다. 우리 외무부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주둥이 불용치외다 이런 예.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보기로는 참 이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 내가 정말 어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불용치외 이런 말을 쓰느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가령 뭐 열국지라든가 이 사마천 사기 같은 것을 원서하고 원문하고 좀 비교해서 많이 네. 읽어보고 하니까 한자에서 이런 표현 쓰는 표현의 의미를 좀 압니다. 예. 이게 회자라는 말을 사람에 쓰는 것은요, 이게 경멸 중에 경멸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입을 새 주둥이에 비교를 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우리 대통령의 입을 말입니다. 네. 나 이거는 정말 화가 나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이 대표의 이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분쟁이 벌어지는 곳에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편이 그 안에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라크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라크가 분쟁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분쟁 지역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원을 나가죠? 아마 UAE에 지금 이 특전사 이 교육단에 가 있는 것은 분쟁 지역이 아닌 네네. 유일한 곳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분쟁 지역에 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어민이라든가 우리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해군이 나가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야의 한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여당을 공격하고 보자, 윤석열 예. 정부를 공격하고 보자, 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 아니냐. 예. 솔직히 말했어요. 이재명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식견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게 우리 대통령과 로이터 통신이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딱 보고 이 전제를 딱 다 붙였구나.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구나. 네. 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알고도, 그런 전제가 달리가 있는 걸 알고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보여주는 시각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것조차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도 그런 것조차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난 그것은 또 정치인으로서 특히 당 대표, 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에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불용치외 그 표현을 어느 언론도 안 썼어요. 아무데도 안 썼어요. 그렇죠? 네. 정말 화가 나요. 예. 내가 어제 그 표현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말 참견을 불허한다, 이런 예. 식으로 우리가 딱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 외무부가 미쳤구나. 네. 이럴 때는 표현을 제대로 해줘야지.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예.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그거네요. 이런 표현이란 아니, 말이에요. 뭐 그대로 직역하면 그거네요. 예, 그죠? 기계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차관이 지금 당장 대사 들어와라 이래 예. 조치를 해가지고 아주 아주 심하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중국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꾸로 시진핑을 두고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주둥이도 아니고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이 정도의 표현을 썼다면 네. 아마 중국에서 당장 파면하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그 대사를 조치해가지고 항의하는 수준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떤 파장을 이끌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민주당 얘기죠.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22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기자회견을 한 뒤에 바로 귀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송 전 대표의 심경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절대 귀국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 뭐 강의 핑계를 대고 네. 들어오면 또 심지어 그 일각에서 그것도 민주당 쪽 평론가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들어오면 그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방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방탄 들어온다. 조끼가 없으니까 못 그러니까요.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방송에서 공공이 됐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에 사실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를 안 했으면 그대로 현재도 국회의원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 또 오선인을 하고 자기도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이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즉시 귀국을 하겠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화로 얘기를 한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 재밌는 것은요. 그동안에 이심송심이다 이래가지고 이재명의 마음은 송영길의 마음이다. 둘이가 한 편을 이제 걸어왔고 그래서 그 오선이나 했던 지역구조차도 물려줬고 예, 그래요? 그것도 낙선이 예. 거의 환히 보이는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 지역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뭐 그걸 물려주는 데 어떤 조건이 이면에 붙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구를 물려줄 정도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친이 쪽에서 친명 쪽에서 당연히 이 문제 터지니까 의원총회를 하는데 온갖 말이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송영길 대표를 두고 입단속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 적어왔는데 윤리심판원은 뭐 하느냐. 네. 검찰 입에 송영길을 넣어줄 거냐. 이런 말들이 쭉 나왔고 이 송영길이 즉시 귀국의 의혹을 밝혀라.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송영길이 개인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언론에 일제히 다 전화를 건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기자회견 하지 말아라. 예,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 기자회견 하지 마라. 당과 상의 후에 입장을 밝혀달라. 쉽게 말하면 기자회견 하지 말고 조용히 귀국을 해서 우리 당과 상의를 한 다음에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밝혀달라. 그 말은 뭔가 송영길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또 사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친명 쪽에서 늘 하는 말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송영길 네.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쪽의 문제다. 예. 이 얘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범죄로 다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민주당의 만연한 어떤 범죄라는 그 얘기를 송영길이 한다고 걱정한 것인지 말하자면 아니면 관행이라는 그죠?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심송심에 연관된 가령 이재명과 송영길에 연관된 어떤 내밀한 문제 네. 이 문제가 또 터져 나올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입딱 닥치고 들어와서 우리하고 원언을 한 다음에 나의 허락을 받고 말하세요. 이 정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뜻을 비친 게 아니냐. 대처 방안에 대해 공동 논의를 하자.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송영길도 예. 이 절체절명의 어떤 그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하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 네. 뭐 그분은 지금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 그리고 이미 재판에 회부된 이 범죄들 예. 이런 범죄에 이런 재판에 대처한다고도 정신이 없겠지만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당의 자기를 그 대표로 만들어준 방탄조끼를 입어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사이에 어떤 갈등 문제가 터진다면 이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돈봉투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데 강내구 감사협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구속되겠죠. 이 정도 사안 같으면요, 이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특히 그런데 강내구 감사 협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한국 수자원공사죠.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인데 그래서 이 돈 9천만 원을 뭐 8천만 원을 만들었다.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만들었다. 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될 것이다. 온갖 이 루머가 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그 일부 언론에는 뭐 자기 아는 지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 그 감사협회장을 공인이 했겠느냐. 어떤 그 정치 자금을 모으는 루트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오해, 뭐 오해인지 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증거인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번에 이 정도로 지금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모 종편에서 연속해서 지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이 정도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특히 이정근 파일에서 이 강내구와 이정근이가 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뭔가 하면 송영길이 다 알고 있다. 송영길이 돈 뭐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는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잘했네, 잘했어. 예, 이런 예, 얘기 이러니까 있죠. 예. 이 강내구를 구속시키지 않고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그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피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자, 정부의 이 대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일각에서는 깡통 전세와 이 전세 사기는 다른 문제라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깡통 전세가 대불이가 터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그 당연히 조사를 한 거 보면요, 지금 전세 가율이 80%를 넘어선 곳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언제든 깡통 전세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미추홀, 동탄, 뭐 서울의 일부 지역 이런 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전세 물량의 상당 부분이 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왜 터졌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이 원희룡 장관이 이게 전 정권 탓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조건 전 정권을 미룬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도 이건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터진 문제입니다. 전세가가 그때 그렇게 부동산 올라갔다.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전세 가격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그 문제만 남은 건데 바로 이런 문제가 경착륙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부드럽게 연착륙을 해야 그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예, 아주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까운 이 청년들이 벌써 3명이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코너에 몰려가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주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열심히 생활해서 저축하고 자신의 재산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제 뛰기 시작한 20대, 30대, 2030들. 빌라 전세부터 예.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힘으로 머리를 한 대 꽉 때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예. 국민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저도 이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무리 이제 우리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지 몰라도 네. 어쨌든 국가가 이거 좀 책임을 지고 예. 이 전세 물량들을 국가가 그걸로 그 확보를 한다든지
세금을 투입해서 말입니다. 예.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매임 특별법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예. 저는 그 지금 국토에서 논의되는 그 방법이 그 방법을 비롯해서 네네. 두세 가지가 있던데 저는 그거 다 나는 뭐든지 네. 지금 시간을 아주 시간이 다급하다 예. 뭔가 하면요. 경매 넘어간 것을 대통령이 좀 중지를 해달라는 뭐 대통령이 경매하는 걸 중지하라고 해서 무조건 중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법부가 경매 절차를 그리고 이 경매에 붙인 이 공공기관 같은 데서 네. 경매 절차를 두세 달 동안 좀 지연을 시키는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 이 대통령이 경매 절차 중지를 요청한다 이래서 지시한다. 뭐 어떤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지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관련 법의 근거에서 예, 그건 사법부 일인데 그래서 시간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토부 그리고 또 법무부 그리고 기재부 이 세 장관이 총리와 같이 모여가지고 네 명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우리 그 국민들이 충분히 양해를 해줄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막 뛰는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서민들 있잖아요. 이 서민들이잖아요. 네. 하나같이 이 전세 이런 특히 빌라나 소형 아파트에 그 전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부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분들을 더 어렵게 해서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늘 가슴을 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정부가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아마 이건 우리 대다수 보수들 자유우파들도 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그 총리에게 지시를 하고 해서 이 주무장관 세 명이 머리를 맞대고 예. 언론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본 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가가 따뜻한 배려 좀 베풀었으면 하는 그 묘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행법하고는 네. 좀 틀려요. 예, 틀리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